네,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제 2025년 시작이 돼서 어제 10시 시작이었죠. 10시 시작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셨는지도 궁금한데 저희 주간 전략에서 어떻게 좀 세워드려야 되는지 우리 든든한 전문가님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함께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뒤에 또 푸른 고래가 더 날아오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야기 아세요? 새해 첫날 첫 곡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한 해 운을 점친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새해가 되면 유튜브에 새해 첫 곡 막 이러면서 엄청 검색어가 많이 뜨거든요. 아, 어차피 근데 아직- 우리는 음악을 못 해요. 아직 노래를 안 들으셨군요. 저는 아침마다 트는 곡이 있어요. 몇 년째. 어머머, 어떤 매일 곡이에요? 아침. 매일 아침 또 라이브를 해주시니까. 네, 매일 그쵸? 아침에 애초에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네, 기운을 내자. 네. 한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올 거다. 오, 예. 그래서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이라는 곡을 네. 매일 들으세요? 매일 아침 그걸로 자 오늘 힘냅시다. 오늘도 그게 파이팅 합시다. 오프닝 곡이세요? 오프닝 곡이에요. 와, 오 매일 이렇게 봄이 온다면? 네, 봄이 아, 온다면 신기하다. 다 같이 만세를 불러. 할 수 있게 수익 많이 내서 만세 그러니까. 부르는 2025년 대. 아니 새해 첫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마수거리라 그래서 첫 손님 어떻게 하냐, 네. 계약을 오. 어떻게 하냐, 수익을 어떻게 내냐. 처음에 이걸 잘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쭉쭉 가니까. 아 맞아요. 네. 올해는 네. 그거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지난 동지가 지났지만 네. 지난 동지에는 그때 팥죽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팥죽 주셨잖아요. 먹어주면 좋고 네. 그 다음에 복조리를 혹시나 어머. 지나다가 네. 파는 데가 있으면 네. 어딘가에 복조리를 내일 판다고 하면 인사동 가야겠네. 일단 사는 게 좋대요. 그래요? 그냥 미신이긴 한데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증시에서는 짝수해보다는 홀세가 훨씬 좋은. 그렇군요. 네. 2025년도 홀세니까 거의 확률적으로 정말 와.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요? 크게 차이 나요. 여러분 이제 달리셔야 합니다. 이제 준비하시고 저희 지금 이 채널 또 구독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수익 내는 2025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이 잘 우리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첫 곡도 잘 듣듯이 이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약간 연말과 연초를 좀 보면 2025년 이렇게 지나겠다. 약간 점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연말과 연초 또 이거래일 지났으니까 지금까지의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와 오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창희 본부장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사실은 코스닥은 이보다 좋을 순 없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네. 옛날 유명한 그 영화가 있죠. 이보다 좋을수록. 왜냐면 어쨌든 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네. 상승폭도 적지가 않아요. 지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도 1%가 넘는 네. 1. 거의 2% 넘는 우와. 1.8%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1.2% 상승했어요. 오늘 2.7%.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성례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이후로 외국인 더 샀어. 오. 사실 그 전까지는 외국인은 그냥 매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코스닥에 한해서는. 네. 근데 딱 그 1시 반 네. 실패 하는 순간 갑자기 네. 외국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코스닥을 갑자기 폭풍 네. 매수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서 코스닥 더 올랐죠. 코스피는 흔들렸는데 네. 코스닥은 오히려 그때 보시면 오히려 이때가 살짝 밀렸잖아요. 기회인가? 여기서 네, 보면 네. 이게 2분봉이거든요. 네. 여기 나가죠. 2분봉이 살짝 이만큼 밀렸어요. 어. 705에서 699까지면 거의 그쵸. 1%가 밀린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이때 딱 요 타이밍에 메롱하면서 갑자기 폭풍 매수를 하면서 어머머. 거의 최고가 마감을 한 걸 보면 뭔가 이게 중소형주에 대해서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네. 외국인들이 좀 심상치 않다. 아.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뭐 일봉으로 보면 이미 코스닥은 12월 달
네. 이 계엄에 의해서 하락했었던 거를 다 맞아요. 700선을 회복을 회복하면서 했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네. 확실히 중소형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허. 좀 많이 나왔던 그 30일, 1월 2일, 1월 3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실은 나쁘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다. 지금 지켜봐야 된다 했었고 오늘 이제 약간 끝에 네. 좀 아쉽긴 했지만 또 이게 이게 아쉬운 모습을 줘야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주는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라 그럴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디스플레이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프로그램 한 4천억 매수 들어왔고 오. 거래소에도 2,700억.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선물도 8,000개야. 네. 뭐 장중에는 15,000개야. 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5천억, 4천억 정도.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일단 확실한 거는 미국과 디커플링이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선은 짝수해와 홀수해의 네.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IMF 이후에 98년부터 이제 IMF가 저점이 98 98년 찍었죠. 네. 그리고 99년 홀수해인데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2000년 짝수해인데 빠졌죠. 닷컴 예, 그죠? 그 다음에 2001년 올랐고 2002년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네. 아마 이제 월봉이나 이렇게까지 또 쭉 봐보면은 우리가 대응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 뒤로 이제 2003년, 2005년 크게 올랐죠. 2006년, 2007년이 또 크게 올랐죠. 6년보다는 7년, 그죠? 요 4년보다는 5년 이런 식으로 2008년 짝수, 2009년 홀수 많이 올랐죠. 여기 이제 약간 엇갈림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거 쭉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수하게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도 2022년에 1년 내내 하락. 이제 2023년에 그나마 맞죠. 반등이 예. 잘 나왔고 24년 좋을 뻔했다가 아, 상반기 좋았으나 하반기에 네네. 아주 크게 정치적 하락하는 이슈. 그런 부분들이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IMF 때 7개월까지 빠진 적이 한 번 있는데 8개월 차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게-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가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6번 6개월 그러니까 즉 하반기가 다 죽었던 겁니다. 7월 달부터 하반기가 아예 없어졌어. 마지막에 12월에 정말 여러 번 그 반등 시도를 했었었는데 기가 막히게 네. 반등이 딱 나오려고 했던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는 여기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정말 이날 외국인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맞아요. 준비를 많이 했었고 지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뒤졌어. 그 다시 이제 올랐다가 눌러주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한독 뒤졌어. 이제 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 12월부터 보면 원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끝나려고 했다. 그래서 충분히 2,600도 갈 뻔했다. 네네. 2,650도 갈 뻔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또 정치적 이슈에 빠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쨌든 또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지난번 요걸로 인해서 빠졌던 진폭, 그죠? 요번에 빠졌던 진폭 요만큼, 요번에 요만큼, 그리고 요번엔 더 작겠지. 또 해도 바뀌었고. 예. 네. 그죠? 이제 들어온 매수 규모가 네.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번이? 그죠? 지난번 12월 3일 이후로 이 10월 3일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 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데 추세죠.
추세로 지금 하락 추세가 잘하면 이제 뚫리면 이제 여기서 뚫리면 마무리하고. 그래 이제 아우 씨 제발. 6개월 네. 넘게 고생했던 게 끝나고 코스닥 같으면 이게요 몇 개월입니까? 3월 달 고점 찍고 4월, 5월, 코스닥. 6월, 7월, 8월, 9월, 와. 10월, 11, 12 9개월이에요. 9개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쵸, 그쵸. 하고 떠나는 게 진짜 뭐 100%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참에 뭔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일단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엿볼 수 있는 건 네. 윤석열 체포 요거 집행한다고 해서 아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같다. 오늘 불확실성, 아침에. 불확실성 오, 네. 부분을 그걸 이제 해서 해소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네, 이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어쨌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게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쭉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그게 것처럼. 1시 반쯤이었죠. 네네, 1시 반쯤 나왔던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외국인 매도가 살짝 그때부터 살짝 나오기도 했거든요. 다시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서 싫어하는 것이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금 싫어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주식 얘기하면서 네. 정치 얘기를 하느냐 네. 하는 부분들에 자꾸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느냐 또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많이 강조드린 것 중에서 대선주 붙으면 가셔야 된다, 붙어야 된다, 맞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박 나셨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셨는데 사부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진짜 흐름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은 죽어 나가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주목을 받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에 저도 많이 수익을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럼 오늘 이렇게 지금 집행 중지라는 지금 속보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주말 내내 뭐 계속 불확실성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월요일 증시에서도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죠. 1월 6일까지잖아요. 네. 1월 6일까지면 딱 월요일까지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해서 구속을 일단은 체포를 하면 네. 시장에는 뭐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취소가 아니잖아요. 철수한 거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뭐 오늘 밤이 됐든 네. 내일이 됐든 네. 주말에 또 한두 차례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오히려 주말에 구속이 된다. 체포가 된다. 죄송합니다. 체포가 되면 뭐 충분히 월요일에 뭐 떴다 하락할지 몰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좀 그쵸.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체포가 안 되면 네. 또 이제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게 이제 시장에서는 되면.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 지금 봤잖아 판사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체포는 안 되겠다. 구속을 하겠다. 바로 그러면은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냐 안 되냐. 발부가 되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가는데 대신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체포영장도 3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1월 6일에 실패를 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뭐 다시 2차 체포영장이든 그러니까 체포영장 연장이든 아니면 뭐 구속영장이든 다시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또 하루 이틀 걸리겠죠. 그쵸. 그러면 다음 주 뭐 시장이 크게 조정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노이즈가 있어서 맞아요. 행보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을 보시면 사실은 환율. 딱 1시 반 네. 이후 1시 반 이후에 네. 다시 1,470원대 올라왔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때 네. 1,467원, 66원에서 그나마 내려. 1,470원대로 한 4원 오른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본다라면 증시라든지 환율을 보면 약간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피곤해한다라는 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헌재가 다다음 14, 16인가요? 그때 이제 1차, 2차 그 심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속되냐 안 되냐 체포하냐 안 하냐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다음 주 후반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엄청나게 주식이 엄청나게 사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장을 추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역시 불확실성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나요. 그 저도 이제 아까 네. 설명을 들었던 부분에서 이제 6개월 연속이 음봉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이 딱 되면서부터 강세장이 나오고 있죠. 약간 그리고 좀 이제 눈치 보기 보이죠.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 특색이 있는 강세예요. 오. 그냥 강세가 아니라 네. 어쩌면 2025년이 네. 라는 어떤 큰 틀의 힌트를 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최소한 1월 달 정도 혹은 1분기에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힌트를 상당히 강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네. 상당히 쉽게 오히려 2025년은 24년보다는 네. 훨씬 쉽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 네. 22년에는 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하락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23년은 그에 비해서는 또 편안하게 조금은 갖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1월 달은 양봉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봐보면 지금 이제 어제 스타트해서 시가가 어쨌든 기준이 된 거잖아요. 월봉의 기준이 됐고 네. 또 연봉의 기준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음봉돼서 내려가면 요 밑에서는 매수 영역이라고 저는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게 지금 이제 이틀 동안 지난 월봉인데 이틀이죠. 네. 이틀 지난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양봉이야. 네. 만약에 이게 내려갔다 네. 무슨 일이 생겨서 네. 주말 동안에 뭔가가 안 되고 네. 월요일 날도 또 뭐가 안 되고 네. 어떻게 해? 그래서 불확실성 커졌어.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포나 일단은 그 직무를 아예 수행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상태로 가는 것들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일할 수 맞아요. 있는 정권이 네. 정부가 똑바로 이제 서서 빨리 뭐 트럼프랑도 협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네. 나올 수 있는 그 기대감을 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는 좀 겁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그거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집회자가 많이 집회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거기 가시겠죠. 네. 그래서 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맞아요. 막 서로 이제 막 그러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욱 하신 분들이 생기면 또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또 미친 유튜버들이 후원받고 뭐 하려고 또 이 미친 짓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뭐 후원금 1억 받았대요. 그 구구 유튜버가 가서 막 그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돈벌이를만을 위해서 네. 나라를 팔아먹는 게 뭐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다 구속시켜가지고 채널 다 폐쇄시키고 해야 돼. 아무튼 뭐 네. 그 주말에 아마 체포가 이루어지기에는 그런 이제 오히려 그 경호처나 이런 저항보다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이거를 돌파하기가 더 어렵죠. 다치시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아마 월요일 날 또 집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주말 그래서- 동안 큰 사건 사고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아까 네. 이제 네. 월봉 말씀하셨는데 네. 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요 파란색이 121선이에요. 네. 근데 2000년 중반 초반부터 121선을 맞은 적이 그러니까 120선을 이탈했던 적이 2008년도 한 번. 그리고 요 그 코로나 요거 한 번뿐이에요. 네. 그럼 121선을 이탈해도 충분히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어. 거죠. 그 이후엔 뭐 더 빠질지 더 오를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지금 터치하기 직전인가요? 지금 터치한 터치했다가 올라오고 월봉인 거죠. 월봉 그러니까 월봉 120개월선이 되겠네요. 120개월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에도 120개월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가 네. 올라갔다는 바닥을 다진 거고 네. 2023년에도 여름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120선 지지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그럼 이번 달에 만약에 120개월선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가 2,360, 80이에요. 그러면 뭐이 이하로 현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오히려 이쪽에 매수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죠. 다만 이제 어떤 걸 매수하냐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거는 오늘 같은 경우 뭐 못 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얘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 14년 15년 이후에 240개월을 크게 깨진 않았어요. 코로나 때 한번 크게 깼다가 이제 회복시키긴 했는데 그러면 네. 240개월이면 이번에도 240개월 깼다가 강하게 반등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660,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최근 저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조금 밀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지. 여기서 이거 버려 하고 코인 가거나 혹은 해외 증시 가면 오히려 거기서 또 한 대 맞고 올 수도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미국 증시가. 네. 그죠? 테슬라, 흔들리고 애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최근에 심상치 않아. 특히 테슬라가.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랑 우리랑 그렇지 않아도 얘네 올라갈 때 우리 못 올라가고 디커플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디커플링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미국 시장이 쉬는 네. 사이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에는 가치에 비해서 네. 가치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주식이 제일 싸냐? 어느 나라 증시가 주요국 중에서 제일 싸냐? 한국이다. 한국이죠. 대한민국이다 이거야. 대한민국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만 작년에 코스피가 11%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이 20% 빠졌어요. 근데 도쿄, 일본 증시라든지 네. 중국마저도 연봉이 플러스야. 연간으로 따지면 그 중국도 그리고 대만 다 플러스인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면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뭐 갑자기 현대차가 부도났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증시에 한 1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때문에 겉보기에 마이너스인 거지만 사실은 순매수한 게 1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저력은 있다. 그래서 전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국 조정 받는데 우리나라가 버텨주고 나면 올라. 그럼 미국 영원히 조정 계속 연중 조정이 아니라 지금 단기 조정이고 그 미국 반등 나올 때 우리나라가 더 가는 거야. 더 가고 또 미국 조정 나올 때 우리나라 조정 나오는데 덜 조정 나와.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런 그 밸런스를 못 맞춘 네, 거를 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올해 그랬으면 미국 증시가 극과 극인 게 네. 되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3년 연속 20% 이상 오를 수 있다. S&P 500 기준으로 네.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 올해 재미없다.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그냥 올라도 뭐 3, 4% 주가 지수로 따지면 혹은 뭐 횡보, 그러니까 횡보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대체 투자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은 또 이제 올해 트럼프 2기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아직은 좀 눈치 보기 그쵸. 장세나 좀 네.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2025년은 좀 좋은 추세가 될 것 같다. 120선을 또 보여주시면서 장기적으로도 같이 또 보여주셨으니까 좀 활기차게 시작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증시만 보면은 잘 갔던 종목들이 진짜 로봇주들이 완전 굵직하게 잘 가서 그 시장을 좀 성장주. 끌어준 거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이 끌어졌고 네. 오늘은 좀 큰 종목들이 잘 그쵸. 갔더라고요. 시가총액 네. 상이 좀 많이 음. 올랐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잘 가고 여기서도 잘 가니까 좀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아 그래요? 그건 또 없어요? 무슨 또 말이냐면 주도주는 또 확실하게 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2020년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네. 전체 종목이 다 이렇게 좋은 하하호호하는 네. 시장은 네.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도 보시면은 네. 작년 여름까지 엄청 좋았죠. 네. 엄청 좋았어도 다 오른 게 아니에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만 간 거예요. 작년 아까 HBM 말씀하신 이슈 예. 이런 거. 작년 7월부터 작살났죠. 네. 근데 다 작살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이에 바이오 물론 연말에 좀 빠지긴 했지만 RTO는 20만 원대, 40만 원대가 올라갔고 그리고 뭐 바이넥스 뭐 리가켄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0, 80 그 여름쯤에
90만 원을 80만 원인가 일탈했다가 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110만 원까지 네. 쭉 올라갔거든요. 황제주가 됐죠. 네이버도 네, 네이버도 그랬고. 장 네. 나쁠 때 네. 그때 바닥 따지고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말. 시장은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나게 빠졌으면 다 빠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주는 오히려 신고가 쭉쭉쭉 아, 뻗어나갔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냉정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네. 올해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아, 1분기에 그런 거 선점을 해놔야지 연말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선점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그때 살 걸. 눌리면 살까? 눌리면 살까? 안 남들 눌려. 부럽다 이렇게 보고만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첫날 2025년 첫날 네. 제가 갖고 있던 주식 중에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요? 네. 아, 하나는 어제 하나는 점상 갔잖아. 근데 어제 로봇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잖아요. 레인보우 로봇 제가 들고 레인보우.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진짜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로봇주로 꽤 수익을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예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을 거래를 하고 하면서 갖고 가는. 아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세 개가 상한가 가는 무슨 느낌이에요? 와 진짜 나 인생 좋은- 성공했다 이런 느낌 들 것 같은데. 좋은 느낌. 와 그리고 이제 대박이다. 대선주 제가 미친 듯이 강조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었고 12월에 네. 정말 12월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상당히 훈훈한 12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이제 동신건설이 12월에 큰 수익을 줬는데 마찬가지 물릴 거 각오하고 계속 들어가서 이제 바닥 다지는 다시 이제 일단 지지 자리를 다지는 구간에서 또 단타 쳐가면서 단가만 낮춰놓으면 됩니다 하면서 네. 제가 매일 공개 방송을 하니까 매일 저는 동신건설의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다. 지금 얼마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목요일 날도 얘기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오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확 올라갔던 거죠. 어제 동신건설 그렇게 그렇죠. 상한가 갔던 건. 그렇죠. 이제 체포영장 이제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대선주로 움직일 때는 제가 그냥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건 한참 전 얘기를 한 겁니다. 한참 전에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 차가 딱 돼서 만 2년이 돼서 뉴스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고 이제 돌아보기 같은 걸 했었을 거예요. 개판이었죠. 이건 도저히- 느낌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예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 기간에 일찍 대선주가 움직인 적이 있다.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대선주가 대선을 많이 놔두고 네. 일찍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정도부터 대선주를 자 여권 한 명, 야권 한 명, 대장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야권은 이재명. 그때 당시 여권은 한동훈이었고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뭐 홍준표랄지 이제 약간 지지율이 좀 더 나오는 사람들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 그다음에 지지율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높은 사람으로 이제 항상 그 신경 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바닥 대비해서 10배, 20배도 가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체포가 됐다, 구속이 됐다, 그다음에 뭐 헌재 뭐 등등등에 따라서 계속 튈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대장이 뭐였지? 항상 대장 바뀌지 않았을까? 항상 대장 보고 있다가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최대한. 그쵸. 아직 중요하죠.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도 사법 리스크라는 이걸 안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 한 몰빵하면 안 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하는데 그거 되기 전에 대선이 끝난다. 야 예를 들면 그냥 그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럼 나머지 하나 상한가 간 것도 어떤 거예요? 로봇주였어요. 또 로봇주였어요? 네, 로봇주를 제가 한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로봇도 왜냐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로봇주를 매매한 게 꽤 됐어요. 로봇주를 매매한 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봐와서 매매를 했던 건데 2023년, 예, 23년 일할지 여기서도 매매하고 이 23년 매매하고 24년에는 이제 주력이 좀 바뀌었었어요. 네. 예, 주력 종목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다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를 레인보우가 그나마 가장 안 밀리고 올라온 종목이고 그 외에는 이제 밀렸다가 올라온 거죠. 뭐 두산 로보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밀려서 올라오는 종목. 얘도 상한가 갈 뻔했어요. 갈 뻔했죠. 29.64 상한가 한옥가인가 정도 놔두고 그냥 거기까지 찍긴 찍었어요. 예. 그 이제 이놈 말고 이놈 말고 또 다른 놈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걔까지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까딱이 아니지. 좋았으면 네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뭐 그랬을 수 있는데 대단하시네. 한 종목은요 아직 네. 그거예요.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네. 꽤 크게 수익이 났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나면 다른 계좌에 모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아져 있고 그다음에 굴리는 계좌에도 조금 있는데 이제 주력 종목이 또 24년 이렇게는 뭐 AI로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온 것 같아요. 다시 성장주. AI, 성장주들의 네. 흐름들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습니다. 성장주 우리 유보님이 뭐 엠노 막 이런 거 강조했거든요. 맞죠. 그죠? 네, 엠노. 오늘 또 튀더라고. 음. 엠노. 그러니까 우리만 집중해도 되지. 굳이 뭐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챙겨볼 필요 없어. 아니 진짜 두 전문가님들이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내 수익을 정말 알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여러분 주간 전략만 잘 챙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사부님처럼 이렇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 진짜 성공했다. 역시 나 주식 좀 하네 이런 생각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5년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좀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건 2부에서 알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